요즘 대부분의 현장에서 시공하고 있는 벽체 단열은 스터드와 스터드 사이에 R23 이상의 단열재를 채워주는 형식으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단열재를 스터드와 스터드 사이에 채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방식이 되었건 채워진 단열재를 벽체에 완전히 고정을 해 주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추가 시공을 하지 않는다면 단열재의 처짐과 같은 집 전체의 단열을 깨뜨리는 큰 문제가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현장에서는 단열재 처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루기를 사용해 벽체 상부 쪽으로 단열재를 완벽히 고정해 주고 양옆과 하부는 이 단열재의 날개를 펴서 1010 타카핀으로 스터드에 완전히 밀착시켜 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시공을 하게 되면 지진 등 외부에서 발생하는 물리적 힘이나 중력에 의해 처지는 것을 완벽하게 대체할 수 있겠죠. 예전에 R19가 벽체 단열재로 사용되는 시절에는 특히 이 처짐 현상에 의해서 집 전체의 단열이 깨지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반드시 벽체 단열 시공 시에는 추가 시공을 통해서 단열재가 벽체에 완벽하게 고정이 되는지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부 클라이언트 분들께서 단열 시공법으로 연질 수송폼이나 경질 수송폼을 사용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문의를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폼 단열 시공법은 단열의 보조수단이지 주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시공법을 일부 현장에서 많이 사용을 했는데 현재는 거의 사용을 하지 않고 있는 추세고요. 좋다 나쁘다 말들은 좀 아직도 많이 있지만 현재 미국 학회에서는 단열 시공으로는 인정해주지 않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시공을 주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 보니 뭐라 말씀드리기는 좀 애매하지만 어찌됐건 저희 현장에서는 단열 시공으로는 절대 사용하지 않고 있고요. 시공했던 경험을 말씀드린다면 예전에 벽체 단열재로 R19가 사용되었던 시절에 클라이언트 분께서 돈이 좀 드는 한이 있어도 단열에 신경을 좀 많이 써달라고 하시면 내벽 OSB 부분에 얇게 막을 시공해서 스터드 사이에 생성된 코너와 모서리를 모두 없앤 후에 R19 단열재를 시공했던 적은 있었습니다. 현재는 R23을 사용하고 있고 이 단열재만으로도 벽체가 완전히 채워지죠. 따라서 저희 현장에서는 일반 폼을 사용해서 코너와 모서리 부분만 없애준 후에 R23 단열재를 시공하고 있습니다. 제가 폼 단열 방식에는 예전부터 전혀 관심이 없다 보니까 요즘 어떻게 보완이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현장에서 시공자분이 이 방식을 추천을 하신다면 유튜브 등 많은 검색을 통해 확인을 해 보시고 시공자와 충분한 상의와 검토 후에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벽체 단열에 대해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단열 시공에 있어서 폼 시공 방식은 시험 성적서를 통해 충분한 검토를 해보시라는 점과 R23 이상의 단열재를 시공을 하되 단열재를 단순히 채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추가 시공을 통해서 단열재가 벽체에 완전히 고정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라는 점입니다. 예전에 한 현장에서 석가래 가공을 하고 있는데 건축주분께서 다급하게 오셔서는 지금 시공자들이 OSB를 다 벌려서 시공을 하고 있으니까 가서 얘기를 좀 해달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벽체 OSB는 벌려서 시공하는 것이 맞습니다. 목조주택 자재 중에 가장 습기에 의해서 수축 팽창이 심한 것이 OSB인데요. 따라서 시공 시에는 못 하나의 간격 정도를 벌려서 시공하는 것이 올바른 시공법이고요. 만약에 현장에서 벽체 OSB를 딱딱 붙여서 시공을 하고 있으면 현장 책임자에게 수정할 것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목조주택 창호 선택에 있어서 거의 대부분의 건축주분들께서 목조주택 전용 창호로 할 것인지 국내 창호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것을 보아왔는데요. 목조주택 전용 창호는 목조주택에 최적화되어서 만들어진 창호입니다. 고민들은 그만하시고요. 목조주택은 목조 전용 창호를 선택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용 창호가 거의 대부분이 단창이다 보니까
저게 단열이 되겠어? 하시는데 같은 가격대로 만들어진 국내 이중창호와 비교를 해봤을 때 시험 성적서상이나 단열 성능에 있어서도 목조 전용 창호가 더 우수하고요. 외관상으로 단창이라 불안하시다면 목조 전용 창호도 이중창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 가격 검토 후에 결정하시면 될 듯 하네요. 단점이라고 한다면 SS 형식, 그러니까 싱글 슬라이드 방식이죠. 한쪽 창은 고정이 되고 다른 한쪽 창으로만 개폐가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예전에 제가 지어드려서 현재까지 그 목조주택에 살고 계신 분들께 여쭤보면 생활하는 데는 그렇게 큰 지장이 없다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일반 창호와 비교를 했을 때 목조 전용 창호의 가장 큰 장점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목조 전용 창호는 창호 외곽으로 날개를 가지고 있다는 점인데요. 창호 고정 시공 후에 이 날개가 창호와 벽체 사이에 생긴 빈틈을 덮어주게 되죠. 이 틈을 덮은 날개는 이지실이라는 투수 방지 테이프의 시공에 의해서 창호를 벽체에 완전히 밀착을 시켜주게 되고요. 따라서 외부에서 스며드는 누수에 대해서 탁월한 성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목조 전용 창호 회사로는 사이먼톤, 모스톤, 제이드, 기타 등등 회사가 많이 있습니다. 각 회사마다 특정 단어를 상표화해서 1등급이냐 2등급이냐 등급을 나누고 있고요. 창호 회사마다의 차이점이라면 각기 사용하는 잠금 장치에 대한 하드웨어의 차이와 개펫이 조금 뻑뻑하냐 부드럽냐의 차이는 있는데요. 하지만 단열 성능에 있어서는 각기 창호마다 단열 등급과 성적서가 다 있으므로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창호 선택 부분에 있어서 정리를 좀 해본다면 목조주택에는 목조주택 전용 창호를 선택을 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건축하시는 지역의 단열 등급을 잘 확인하시고 계획하고 계신 자금을 고려해서 시공자분들과 잘 상의한 후에 결정하시면 될 듯 하네요. 자, 이것으로 주택 외부에 대한 시공은 모두 마쳤는데요. 다음 시간부터는 주택 내부 시공에 대해 다루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